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 초대석. 오늘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호지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일 뭐 하노이 회담도 있지만 역시 그래도 뭐 베트남 그러면 국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 이 큰 인물이니까 이제 두서없이 하는데 호지명을 저 베트남 사람들이 뭐 남문과 북에서 다 호아저씨라고 그렇죠. 그 호아저씨라고 굉장히 소박했고, 그리고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영향력이 더 큰 건데, 그 베트남 공산당을 자기 개인 우상화에 동원하지 않고 집단 체제로 이끌어가고 했다는 점에서 또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고. 유언이요. 네. 그 화장해서 베트남이 나라가 길잖아요. 북부, 중부, 남부에 골고루 그냥 뿌려달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네. 그래 아주 소박한 나라에 짐이 안 되고, 하여튼 자기는 뭐 정말 베트남을 위해서 독립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전쟁을 다 치르면서 끌어온 국부인데도 아주 뭐 겸손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박하게 살았고. 소박하게. 그래서 네. 그런 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노이의 그 영묘, 네. 그게 원래가 마틴 광장이에요. 근데 마틴 광장에서 1945년 9월 2일에 이제 독립선언 하거든요. 그 네. 광장에 영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방부 처리된 시신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니까는 전 세계 사람들도 오지만은 베트남 국민한테는 그게 메카 같은 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숭상을 하는 인물이 됐어요. 네. 근데 그런 그 역사 뭐 좀 더 얘기를 이제 해보자면은 21살 되던 나이에 네. 프랑스 국적선 한 600톤 되는 그 선박에 주방 보조로 취직을 해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냥 젊을 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 그리고 뭐 거의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가고 그러니까 세계 눈 뜨는 게요. 네. 우리나라 지도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는 뭐 그런 이제 경력을 가져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거는 이제 주울레, 등소평. 그렇죠. 그 양반도 이제 프랑스 가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또 공산주의 운동에 투신하고, 그 점에서는 또 그 양반다라고 좀 약간 궤적이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호치민만 하더라도 6개국어에 능통하단 말이에요. 참 뭐 그러니까 세계에 눈 떴고 언어를 하니까는 그 나라 문화며 이런 걸 다 또 사람 접촉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글을 잘 썼고. 그것도 중요한 게 파리에서 처음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공산당에 이제 입당을 하는데 그 르파리아라는 그 뭐 주간지인지 뭐 일간지인지 모르겠지만은 신문을 만들고 이 호치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문명이었어요. 왜 문명인가 하면은 제국주의. 그는 뭐 수탈하고 다른 나라 거. 일단 뭐 프랑스가 자기 조국을 식민 통치하니까 그렇죠. 제일 침공심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에서도 일종의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저항을 하는 그런 이제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했고, 그리고 글을 이제 잘 쓰는 게 희곡을 써요. 네. 그래서 대나무의 용, Dragon of Bamboo라는 그게 왜 그런 희곡을 썼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베트남의 그 황제라 그래야 되나요? 파리를 방문했는데, 예, 프랑스 황제가. 그죠? 네. 방문했는데 그거를 좀 희화하는 희곡을 써서, 근데 희곡만이 아니라 문장력이며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생생하게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인물이에요. 네. 그 이분 호지명을 보면은 우리 유교적 전통에서 이제 한학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외국에 가서 문물을 익히고, 호지명은 이제 프랑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거기서 투쟁의 무대를 삼았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상해에서 또 뭐 싸우고 미국에 가서 외교 투쟁하고 했다는 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좀 약간 비교는 할 만한 그런, 이 대통령도 뭐 대단한 뭐 학자적 지식을 그렇죠. 프린스턴에서 뭐 박사하기도 하시고. 박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옥중서신도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오남이 1875년생이고 네. 호치민이 1890년생이거든요. 네. 한 15살 15살 차이예요. 네.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인물들을 필요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뭐 지도자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영어를 제대로 구사를 하나 뭐 꼭 영어만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말을 또 잘한다면 모르겠는데 막 김일성은 좀 잘했을 겁니다. 러시아. 김일성은 중국 했고 소련군으로 소련 뭐. 그런데도 중국말은 김일성이가 그 마오한테 6.25 그 전쟁 남침을 하겠다고 할 적에 누굴 데려갔는가 하면 허종숙을 데려가요. 허종숙은 연안파에서 같이 장정을 일정 기간 했기 때문에 그 허종숙이 가서 통역을 합니다. 네. 마오하고 김일성 사이를.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를 뭐 거기서 했으니까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해서 잘했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중요한 뭐 얘기를 할 만큼 이렇게 고급스러운 중국은 또 약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 호지명을 보면 역시 그래도 그 반제 투쟁, 이 양반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그거겠죠. 그 프랑스를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몰아냈고, 또 그 대신 프랑스 대신 들어온 미국을 또 몰아내고, 이제 두 개의 강력한 제국주의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냈다는 점에서 큰 그 양반의 인생의 줄기는 그건데, 북한의 김일성도 그 점에서는 호지명을 굉장히 존경하고 좀 따라 배웠으면 했던 인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8년에 네. 58년, 64년 두 번을 가는데 58년인 전쟁 한국 전쟁 끝나고 한 5년 후. 그러니까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베트남 사람들하고 상당히 가깝잖아요. 가까운 징후 중에 하나가 그 결혼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뭐 전쟁도 하고 명호부대에 다 기억을 하지만은 나라가 참 가까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보통 이제 중국성이라 그래서 차이니스니스라고 표현해요. 서양 학자들은 5나라가 있다. 베트남, 중국, 북한, 한국, 일본. 그렇죠. 차이니스니스. 네. 이런 유교 전통 그 검소한 호치민의 태도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교의 교육 정신을 이어받은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마르크스, 레닌 이쪽도 이제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서양이기 때문에 유교 전통에 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은 인식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월맹 당시에 이제 월남과 월맹으로 이제 나눠져 있을 당시에도 월맹이 그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해서 집에 다 웬만한 좀 사당을 두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뭐 조그만 사당을 둬서 하듯이 우리는 사당 문화는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사당이 없죠. 집집마다 그렇죠. 이제 사대문 사당이 있었는데 월맹에서는 그 사당에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집에 돌아오면 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은 계속 유지해 왔던. 그리고 하노이보다는 이쪽 호치민시티 그 사이공 네. 그쪽이 훨씬 더 그런데 식당이나 관공서에는 아예 을에 호치민 재단이 있어요. 사당 비슷한 거군요. 네. 재단을 꾸며놓고 식당도 네. 그리고 관공서는 물론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제대 절하고 하면서 추앙하는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국민 통합으로서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호지민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뭐랄까 언어 능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은 사실 그 국제 공산주의 이런 연대 활동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겠죠. 또 특히 뭐 코민테른이라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세계 혁명을 위해서 그
세계 각지에서 뭐 공산주의 뭐 청년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코민테른에서 학교에서 공부시키고 그 와중에 호치민이 우리 한국 분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인간적인 유대가 있었던 맞아요. 거는 1923년, 24년에 레닌 그 학교에 들어갑니다. 네. 그때 이제 29년까지 우리나라 분들도 그 이제 사회주의자, 뭐 그냥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게 사회주의, 아주 뭐 자본주의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니까. 거기 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뭐 공부 그냥 거저하지, 뭐 재워주지, 먹여주지, 여성의 경우에는 아기를 낳으면은 다 보육 다 해주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 중에는 그 조봉암, 죽산. 네. 조봉암이 그 모스크바 동방 지도자 대학. 그다음에 거기는 레닌 대학도 있고 뭐 동방 무슨 대학 명칭은 꽤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진을 보면은 그 참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죠. 그 호치민이가 같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박헌영, 김단야, 주세죽이에요. 참. 그리고 이제 백범하고도 이제 중국에서 활동, 광저우에서 활동할 때도 백범하고 가까웠고, 중경으로 도망가 있던 우리 상임수하고 이런 데서 이제 활동할 적에 한국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우호적이고 또 저항 그런 것도 뭐 많이 서로 이제 의논하고 뭐 그랬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한국 분들이 뭐 죽산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 개혁도 하고 했지만 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김다냐, 허정숙, 주세죽 이분들도 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 그렇죠. 20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한 30년 동안을 정말 사회주의 운동으로 하여튼 역사의 기록이 남을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뭐 사회주의는 공산이 나쁘다 이런 편견은 이제 우리 걷어들여야 하는 게 생산 양식이 뭐 다를 수도 있고 대결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나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이분법 그 때문에 이제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치민도 실정이 없지 않았어요. 뭔가 하면은 토지 계약을 할 적에 5천의 기록은 5천에서 5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 지주들이 말을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토지 개혁도 우리처럼 성공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집행하는 행정 지방의 관리들이 뭐 좀 부패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총리가 이제 그 사임을 하고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래서 호지민이 난 훌륭한 거 중 하나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이 평전에는 안 나와요. 아무리 들춰봐도 그런데 전쟁 때 영재 200명을 선발해서 너희들은 전장터에 가지 말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베트남에 내일을 짊어질 인재들이다. 이게 보통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면 뭐 난리가 나는 다 빼돌리긴 하지만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참 훌륭한 보기 드문 인물이고 베트남이 오늘의 그래도 80년 식민 프랑스 그 다음에 또 7년 전쟁 그것도 뭐 남쪽엔 또 코친 차이나라 그래가지고 뭐 친 프랑스 나중에는 미국. 근데 호치민이 이승만 같이 실용주의자인 것이 미국의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CIA 전신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OSS. 다 도움도 받고 트루만한테 보낸 편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생명하고 자유하고 독립입니다. 마틴 광장에서 그 독립선언을 할 적에 하여튼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참 그 소박한 검박한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주 그 별칭이 뭔가 하면 총든 간디 또는 반 레닌 반 간디 이런 뭐 명칭도 붙고요.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외국 그 학자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호치민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최선의 선자 착할 선자가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최선.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최선 무슨 적폐청산 최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단계적으로 조금씩 예?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취해야지 되는 거지 한꺼번에 뭘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깁니다. 점진주의, 실용주의 뭐 그런 맞습니다. 정신을 그렇죠. 투철했던 네. 거예요. 근데 베트남 그 45년에 민주공화국 그 정부 수석 취임하고 이제 선언서에서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호지민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신께서는 인간에게 신성불가침의 권리들, 생명, 자유, 행복을 주었다. 이거 그 창조주들은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독립선언서입니까? 프랑스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독립선언서 평전에도 이게 미국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갖다가 그러니까 호치민에게는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민주주의를 실천한 인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는 이데올로기의 편견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참. 선생님께서 오늘 호지명을 주제로 이제 뽑아주신 거는 중국의 등소평처럼 그리고 베트남처럼 베트남의 도이모이처럼 김정은도 뭐 좀 새로운 인민들을 위한 길을 가라 뭐 이런 말씀 하시려고 이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개혁개방 78년 들어갈 때 모택동 체제가 완전히 정리되고 등소평이라는 실용주의자가 등장을 했고 여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호지명은 자기 중국 월맹 공산당 정치국을 이끌 때도 집단지도 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김정은의 한계는 이게 절대적인 권력자인데 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절대 권력자가 꽉 쥐고 있을 때는 실용적으로 하기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 김정은이가 안고 있는 제일 큰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좋게 생각을 하면은 네.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는 이제 시대가 변한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외국에 관한 것도 좀 알잖아요.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스스로의 그냥 모든 독단 이런 독선을 좀 완화해서 누그러뜨려 가지고 남의 의견도 좀 들으면서 정말 집단 지도 체제까지는 안 갈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 포용력도 호치민의 가장 강점이 포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들의 그 혁명이라는 건 지식인을 탄압하는 건데 이 사람은 노동자, 농민, 기술자, 번사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쭉 일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평생 봉사하고 국가하고 결혼했으니까 사실은 광저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중국 이름인데 민인데 이름이 탁탄인가 해가지고 앞에 이름으로 보면은 베트남 쪽인 것 같아요. 이름 명칭이. 네.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로 하고 리더십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북한 김정은이의 변화 기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백범 선생님께서도 뭐 백범일지에 써놓으셨잖아요. 뭐 피난살이하면서 중국 뱃사공 여인하고 뭐 좀 살게 됐다고 그러는데. 백범하고도 가까웠어요 호치민이. 네. 백범, 조서왕, 김규식 다 같이 만나고 그런데 중국에서. 뭐 김일성하고도 뭐 가까웠던 거 같고. 하여튼 이게 뭐 인도 차이나 반도가 그 도미노화해서 뭐 공산주의가 된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뭐 군사적 개입하고 그랬더니만 또 그 시대도 벌써 50년 전이고 중국도 뭐 이제 사회주의를 기치로는 들고 있지만 이제 자본주의가 다 됐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자본주의. 북한만 유일하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남은 이 외로운 이제 공산주의의 섬인데 거기도 참 어떤 변화가 와야 될 변화가 올 겁니다. 오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북한과 더불어 같이 지내야죠. 네. 호치민이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자. 네. 이런 함께인데 남한의 국정 운영을 불만 없이 잘 하면서 더불어 같이 가야 되는데 네. 남쪽 완전히 희생시키고 북한하고만 관계가 개선되면 뭐 합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김정은이 뭐 삼성전자 공장도 간다 그러고 뭐 중국으로 거꾸로 올라오면서 뭐 상해, 광주도 들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북한에도 저 호지민이 이끌었던 중국 등소평이 이끌었던 아니 베트남 등소평이 이끌었던 중국 같은 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